존 윅. 1편은 겨우 10만 명이 넘게 들었고 2편은 겨우 20만 명이 넘게 들었는데 왜인지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영화.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 조회수가 100만 건이 넘어가는 존 윅. 이 신기한 시리즈의 3편이 드디어 개봉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만들었습니다. 존 윅을 한 번도 안 봤거나 보긴 봤는데 까먹은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존 윅 3 보기 전 간단한 설정과 내용 정리.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주시는 동안에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존 윅 1편과 2편의 중요한 스포일러가 정말 많이 등장할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영화를 직접 가서 보시는 거고요. 영상을 쭉 보실 생각이라면 내용적인 스포일러는 감수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 완료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화장하고 이러고 있죠? 맞아요, 오늘 올레TV 촬영하고 온 날이에요. 그리고 아마 오늘은 좀 눈이 조금 이렇게 부어 보이거나 충혈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촬영하고 와서 잠깐 졸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지금 약간 눈이 찌뿌둥한 상태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빨리 존 윅 얘기를 해야죠.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1편만 해도 은근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2편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뭐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존 윅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존 윅이라는 시리즈는 스토리보다도 세계관, 설정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세계관과 설정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존 윅이라는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설정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킬러들의 세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거죠. 여기는 우리 세계와 완전히 맞닿아 있긴 하지만 특별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 어둠의 세계에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화폐가 있어요. 이 특별한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주로 이거는 금화예요, 금화. 그리고 이 어둠의 세계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코드를 사용해서 특별한 대화를 하는데요.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인데 그 뜻을 알고 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로 알려진 곳에 전화를 건 다음에 수고하십니다. 저 이승국인데요. 저 5명 저녁 식사 예약하려고요.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저 킬러 이승국인데요. 지금 5명을 죽였거든요. 이 시체 좀 흔적도 없이 처리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또 은행으로 알려진 곳에 전화를 해서 저 계좌를 좀 새로 만들려고요. 이름은 이승국이고요. 계약 상태는 서울 살고 있는 아무나요. 1억 원 넣을게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킬러든지 이승국 죽여주시면 1억 원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르죠? 이 외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와인 상점처럼 보이는 무기 상점, 일반 정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탄 기능이 있는 전투복을 파는 옷가게, 그리고 겉에서 보기에는 자동차 정비소처럼 보이는 자동차 정비소는 똑같네요. 킬러들의 자동차 정비소는 그냥 자동차 정비소예요. 아무튼 일반인들은 전혀 알아챌 수 없지만 킬러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킬러들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고객으로부터 어떤 의뢰를 받아서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둠의 세계의 규칙을 어겼어요. 그러면 임무를 잘 수행했어도 다른 킬러들이나 아니면 이 세계를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사는 모든 킬러들이 엄격하게 규칙을 잘 따르고 있고요. 그 덕분에 킬러들은 서로서로 나름의 예의를 지키면서 아주 프로답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죠. 예를 들면 2명의 킬러가 만나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막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싸우다가 싸움이 금지된 지역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활을 꾹 누르면서 둘이 술 마시면서 대화해요. 여기는 싸우면 안 되는 곳이니까. 또 어떤 킬러가 규칙 중에 하나 때문에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정말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규칙 때문에 그런 거면 너도 어쩔 수 없었겠네. 이런 식으로 머리로 이해는 합니다. 되게 웃기죠? 근데 이걸 얘네는 정말 진지하게 지켜요. 그래서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존 윅 시리즈의 매력이죠. 제가 지난번 존 윅 1편을 정리한 영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요. 이 시리즈는 정말로 등신 같지만 멋있는 매력, 이걸로 쭉 달리는 시리즈예요. 아무튼 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짜잘하게 있을 수 있는 규칙 중에 킬러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규칙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컨티넨탈 호텔은 안전구역이다. 컨티넨탈 호텔은 전 세계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호텔인데요. 이곳은 사실 전 세계의 킬러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숙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옷 세탁부터 응급처치까지 모든 것을 이 호텔 안에서 처리할 수 있죠. 이 호텔을 이용하는 킬러들은 멤버십, 그러니까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요.
킬러들의 숙소로 만들어진 만큼 내가 이곳의 회원이다. 그렇다면 이 구역 안에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당장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킬러들의 안식처. 내가 죽여야 되는 사람이 이 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호텔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못 기다리고 호텔 안에서 작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호텔 멤버십을 박탈당하고요. 이 호텔 관리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체인점 중에서도 우리 시리즈의 주인공인 존 윅은 뉴욕 지점의 주인인 윈스턴과 특별히 친한 사이인데요. 이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뉴욕 지점의 주인인 것과는 별개로 이 어둠의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뭔가 자세히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컨티넨탈 호텔은 안전지역이라는 룰을 지키는 것과 윈스턴이 어떤 충고를 해줄 때는 웬만하면 흘려듣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서 중요한 두 번째 규칙, 매달의 약속은 지켜야만 한다. 영어로는 마커라고 부르고요. 국내에는 메달이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동그란 이런 게 있습니다. 메달 같은 거. 이건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영혼과 피로 맹세를 한 증거품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간절하게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곳은 킬러들의 세계니까. 그럴 때 이 메달에 자기 피로 지장을 찍은 다음에 이 메달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나를 만약에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상대방이 나에게 메달을 보여주면서 어떤 부탁을 하면 그게 어떤 부탁이든지 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때 이 메달의 부름을 거절한다. 죽임당하고요. 메달의 맹세를 지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다. 죽임당하고요. 그 속박을 피해 도망친다. 죽임을 당합니다. 문자 그대로 영혼과 피로 묶인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메달의 맹세가 사람을 이 정도로 속박하고 이렇게까지 무섭게 만들 수 있는 게 왜냐면 이 메달의 약속을 거부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이 평의회까지 올라갑니다. 이 평의회라는 건 어둠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둠의 세계의 리더들. 이 평의회는 12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어둠의 세계를 관리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져요. 그리고 이 12개의 자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크게 이해를 해보자면 어둠의 세계라는 커다란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12명의 리더로 이루어진 평의회가 제일 높고요. 이 평의회와 관련된 12개 조직 말고도 수많은 조직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평의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고요. 이 여러 조직들이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프리랜서 킬러들과 그때그때 함께 일을 하면서 세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킬러들이 살고 있는 어둠의 세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이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존 윅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존 윅은 존 윅이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존 윅이 무조건 최고라는 거예요. 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바바야가 혹은 부기맨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존 윅은 그냥 의뢰받아서 타겟을 암살하는 요 정도 킬러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 간단한 임무를 넘어서 킬러를 잡는 킬러고요. 킬러들의 킬러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건 간에 존 윅이 떴다 그러면은 조직 보스고 뭐고 할 거 없이 하나같이 존 윅이 떴다고? 왜? 이래요. 진짜 다 그래요. 열린 문 뒤로 집안에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본 경찰이 존 윅 요즘 다시 일하기 시작했나봐?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요.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조직 보스도 바로 그 아들이 존 윅을 화나게 했다 이런 보고를 듣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을 막 때려요. 그리고 나서 존 윅한테 막 이렇게 벌벌 길면서 전화를 걸 정도고요. 존 윅이 로마에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컨티넨탈 호텔, 이 호텔 로마 지점의 주인이 나타나서 그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암살하러 온 건가? 교황을? 이렇게 물을 정도예요. 술집에서 연필 한 자루로 킬러 3명을 한 번에 죽였다 이런 전설부터 시작해서 존 윅의 무용담 이건 끝도 없이 많고요.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매너 있게 자기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실력적으로는 공포를 그리고 인성으로는 존경을 받고 있는 전설의 킬러, 그가 바로 존 윅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존 윅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면서 이 세계에서 발을 빼겠다고 합니다. 은퇴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한 조직 보스로부터 불가능한 임무를 의뢰받거든요. 근데 이 불가능한 임무를 해냅니다. 왜? 존 윅은 존 윅이니까.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전설을 씁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킬러 세상에서 은퇴를 한 존 윅은 자동차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으로서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가 어둠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면서 존 윅 시리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존 윅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존 윅은 존 윅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편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2편이 나오면서 세계관이 너무 확장돼서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아무튼 세계관과 설정들이 이해되셨다면 세계관보다는 훨씬 짧은 존 윅 시리즈의 1, 2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청산한 전설의 킬러 존 윅. 하지만 아내는 병으로 인해서 곧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존 윅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돌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요. 아내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뜬금없이 어떤 양아치가 존 윅의 자동차가 너무 멋있으니까 이걸 훔치는 과정에서 존 윅의 집을 습격하고 그 강아지를 죽여버립니다. 당연히 자동차도 갖고 도망가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양아치가 그냥 양아치가 아니라 아까 존 윅이 은퇴할 때 어떤 조직 보스가 불가능한 임무를 맡겼다 그랬죠? 그 조직 보스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존 윅은 뭐 과거의 인연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아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강아지를 죽여버린 이 양아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무기들을 꺼내고 킬러 존 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존 윅을 막기 위해서 아들을 지키는 조직 범죄원들이 엄청나게 앞을 막아서겠죠? 존 윅이 다 죽여버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감히 존 윅을 대상으로 자기 아들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조직 보스, 이 보스까지 다 죽여버리고 조직을 통째로 와해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조직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자기 자동차를 숨기고 있던 다른 조직, 참고로 이 조직의 보스는 아까 그 죽은 보스의 형제예요. 그래서 이 차를 보관해주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다른 조직에도 혼자 들어가서 모두를 죽여버리고요. 혼자 남아서 벌벌 떨고 있는 조직 보스, 이 한 명만 딱 살려주고요. 자기 자동차를 끌고 새로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조용히 은퇴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게 1편 전체와 2편 초반부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그럼 2편의 주요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그렇게 존 윅은 강아지에 대한 복수만 완료하고서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데요. 이미 업계에는 존 윅이 돌아왔대! 라는 말이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산티노라는 아까 죽은 그 조직 보스들보다 훨씬 더 높은 거물이 한 명 찾아와요. 존 윅을. 알고 봤더니 아까 전에 존 윅이 은퇴할 때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서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 윅이 산티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메달을 건넸어요. 맹세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걸 빌미 삼아서 메달을 다시 보여주면서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산티노가. 네가 계속 은퇴해 있었으면 나도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돌아왔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뭐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런 산티노에게 존 윅은 난 여전히 은퇴한 상태야. 이제 더는 안 해. 이런 대답을 하죠. 이런 존 윅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산티노는 쿨하게 존 윅의 집을 날려버려요. 팡! 통째로. 그냥 폭파시켜요. 불타요 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존 윅의 아내가 살아서 남겼던 모든 흔적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주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존 윅은 당연히 산티노에게도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컨티넨탈 호텔 뉴욕 지점의 주인 윈스턴이 그런 존 윅을 말립니다. 메달에 맹세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산티노 말을 들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를 설득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 윅은 산티노의 의뢰를 받아서 타겟을 암살합니다. 바로 산티노의 누나였죠. 네, 친누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산티노의 아빠가 카모라라는 엄청난 조직의 보스예요. 이 카모라라는 조직은 아까 설명드렸던 평의회 있죠. 이 평의회 12개 자리 중에 하나를 차지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로 강력한 조직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조직의 우두머리인 아빠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산티노의 누나에게 물려진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산티노는 세계 최고의 킬러 존 윅을 시켜서 자기 누나를 암살한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나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존 윅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존 윅이 죽겠습니까? 존 윅인데? 안 죽죠? 살아서 도망가요, 존 윅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존 윅이 화가 정말 많이 나겠죠? 왜? 산티노가 자기를 배신해서? 아니죠. 산티노가 존 윅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통째로 폭파시켰잖아요. 근데 메달의 맹세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티노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임무 완수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메달의 속박에서 벗어났죠.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하고 싶겠어요? 복수. 아내의 흔적을 지워버린 산티노에 대한 복수. 어떻게 완성하겠어요? 산티노를 죽여야죠. 근데 그걸 산티노는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피해자
여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존 윅에 대한 수배령을 내려요. 모든 킬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배를 때립니다. 존 윅이 평의회 멤버 중에 한 명이자 내 누나를 죽였다. 그를 죽이면 엄청난 돈을 주마.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존 윅이라도 이건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절박하게 바워리 킹이라는 존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바워리 킹, 바우어리 킹 번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3편을 안 봤어요. 아무튼 이 바워리 킹은 과거에 존 윅에게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료 급식소를 위장한 정보 조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의 어둠의 정보의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워리 킹에게 찾아간 존 윅은 만약에 산티노가 평의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 무료 급식소를 포함해서 바워리 킹이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온갖 조직들과 지역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바워리 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결국 그로부터 무기와 산티노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존 윅은 자기 앞을 막아서는 모든 애들을 다 해치우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낀 산티노는 급히 컨티넨탈 호텔 뉴욕 지점으로 몸을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까지 존 윅이 쫓아와요. 그리고 바로 이 컨티넨탈 호텔 뉴욕 지점에서 심지어 주인 윈스턴이 두 눈으로 똑바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존 윅이 당당하게 산티노를 죽입니다. 빵! 그리고 이건 윈스턴조차 쉴드를 쳐줄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 존 윅은 어둠의 세계에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있는 만큼 1편과 2편 내용들을 계속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과거의 인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존 윅을 지지해주던 든든한 보호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존 윅이 너무나도 커다란 규칙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존 윅에게 윈스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넌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자격을 상실했어. 평의회가 너한테 원래 걸려있던 현상금을 2배로 올릴 거야. 그리고 이 어둠의 세계에 모두가 너를 노릴 거야. 지금부터 1시간, 딱 1시간 동안 이 일이 시작되는 걸 내가 지연시켜줄게. 그 얘기를 듣고 존 윅이 그래요. 다 오라 그래요. 누구든지 오라 그래. 그 누가 오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는 있는 힘껏 자기 강아지랑 같이 현장을 도망쳐요. 이제 존 윅은 어둠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킬러들 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라도 존 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 곳곳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1시간 안에 존 윅은 자신이 갈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 있다면 말이죠. 네, 이렇게 하고 2편이 딱 끝나요. 그리고 3편이 시작될 겁니다. 길죠? 원래 설정과 내용을 이렇게까지 길게 잘 설명 안 하는데 이 시리즈는 워낙 이 등신 같지만 멋있는 디테일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편과 3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내용도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존 윅 3편 파라벨룸을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